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죠? 광역계획권.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절차가 그 밑에 이제 53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먼저 광역계획권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광별별 시군의 공간 구조를 연계시키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토지 개발의 목적을 위해서 다음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별별 시군의 관할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수도권 광역계획권 지정도 경기도 전부가 아니고 몇 개는 빠진 게 있어요.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35개 정도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에 시군하면 한 35개 정도 되는데 한 뭐 2군데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 전부 안 하고 그냥 서울의 일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강북 지역과 경기도의 강북이 인근한 지역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뭐 일부는 안 된다 이런 말 나올지도 몰라요. 일부 될 수 있다. 자,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별 그리고 도에 걸쳐 있는 경우, 그러니까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는 경우, 이때는 누가 지정한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 있다. 그럼 도의 관할구역에 광역계획권이 있다는 것은 둘 이상의 시, 군이 관련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누가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도지사. 다음 페이지 지정 요청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지정 요청은 이제 중장,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필요할 때 이제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통일도시 건설을 위해서 해달라 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청할 수 있다 하면서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 안에 누구누구 들어가 있는가 이것까지 뭐 명확하게 여러분 기억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들어야 된다고 했죠? 심의도 해야 되죠? 자, 거기서 목차만 보시고 그 밑에 이제 일거는 보는데 그 줄 긋지 말고 목차만 의견, 정치, 심의 이렇게만 그냥 보세요. 그리고 국장이 정할 때는 시도의사, 시장, 군수 의견을 듣고 무슨 도시기관에 중앙, 이거는 뭐 체크해서 한번 보시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중앙도시기관에 심의를 거쳐야 되고, 도지사 갈 때는 이제 중앙행정기관회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그리고 지방도시기관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 중장이 아래 있고 위에 있고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 기억도 안 나고요.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관계 의견 듣고 심의 거치는데, 심의는 국장은 중도, 중앙도시기관에 그것만 이제 기억해 주시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제 보겠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요, 이걸 수립하는 사람은, 수립권자는 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 그럴 때는 이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요. 시도지사 공동수립. 자, 같은 도에 있는 시군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 그 관계되는 시장, 군수가 역시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자, 그래서 남양주와 구리를 결합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라. 그러면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히 말할게요. 여기는 산업을 위주로 해서 산업기능을 위주로 하고, 산업이나 공업, 그리고 여기는 상업이나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기로 만약에 광역계획권을 잠정적으로 생각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산업단지 어디 조성할 것인가, 주거단지나 상업용지는 어디 조성할 것인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조사 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기초조사. 그래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의 이용 상황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주택 상황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 조사해야 돼요. 면밀히 조사하고, 이 기초조사 후에 이제 의견을 또 들어야 됩니다. 의견은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돼요.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돼요.
역시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잠정적으로 여기는 이반이란 말 없지만 이반이란 말 잠정적으로 써도 돼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제 안을 세웠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이제 수립이 되는 겁니다. 승인은 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했을 때는 승인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가 입안했을 때는 수립할 때는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여기 얘네들이 수립한 잠정적으로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승인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근데 국장은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주는 거고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과 다 협의가 되고 심의가 돼서 통과돼서 이제 승인을 해주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이렇게 다시 통보를 해줘요. 이제. 서류가 보내주겠죠. 다시 이제 통보해줘요. 그럼 이제 이 자치단체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거기서 이제 그 결정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공고하고 30 이상 관계서를 필치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고 열람시켜야죠. 근데 통보 같은 것들은 제가 줄 긋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통보하는 절차 같은 거. 그리고 누가 공고하는가 이런 것들까지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이렇게 관심이 좀 별로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여기는 잘 키워요. 여기는. 자, 다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어요. 누가? 국장이나 도지사가. 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이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기초조사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안을 작성했겠죠? 그걸 이제 보내야 돼요. 다시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그럼 국장이나 도지사가 검토해서 내가 생각했던 의도대로 그리고 그 지역 사정에 맞게 제대로 했다 하려면 또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의회 심의까지 거쳐서 이것에 이제 이게 이제 결정이 확정되면 이제 통보를 해주는 거지. 됐습니다. 통과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하는데 누가 공고하는가, 어떻게 통보하는가, 송부하는가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것까지도 이제 책에 있는데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잘 안 물어보고요. 이제 이 절차 이거 지정하는 것, 계획을 수립하는 것, 공동 수립, 그리고 누가 승인하는가 이 절차는 몇 번 보면 아실 수 있겠죠. 자.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처럼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민만 의견 듣는 게 아니고 전문가도 초빙해서 의견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돼요. 공청회.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도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좀 세부적이고 약간 이거보다는 지역적이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 안 해도 됩니다. 여기는 필수예요. 공청회가. 처음에 수립할 때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면 변경할 때도 그 절차를 거쳐야 돼요. 변경할 때도. 그래서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거쳐야 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도 거쳐야 됩니다. 관리계획을 폐지할 때도 절차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결정한 내용을 바꾸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바꾸면은 새로운 내용이 포함이 될 거거든요. 분명히 새롭게 만드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경할 때도 거쳐야 된다. 자, 변경할 때 공청회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변경할 때도 거쳐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시도지사가 계획을 세울 때, 시장군수가 계획을 세울 때 서로 좋은 거 가져가려고 뭐 싸우지 않겠습니까? 싸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계속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땐 조정 요구할 수가 있어요. 조정 제도가 있어요.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조정해달라고 하겠어요? 국장. 이제 알 수 있죠? 처음 듣는 분도 아까 유기질서 알면 알 수 있어요.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조정해달라고 하겠어요? 도지사.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명만 삐져가지고 왔을 때는 다시 한번 협의해봐라 권고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삐져오면 이제 해결 안 되니까 조정해줘요, 바로.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조정을 요구했을 때는 기간을 정해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해줘요, 이제. 근데 공동으로 조정해달라 그러면 어차피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조정을 해줘요, 이제. 뭐 조정도 있다는 것만 아셔도 돼요. 그게 지문에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말들까지가, 그것까지는 뭐 기록을 못해도 조정도 있다, 이것까지만 아시면 거의 풀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조정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조정 또 하러 가겠네요? 또 거부해줬더니 거부해요? 또 조정해달라 하겠네요? 무한 반복이 안 돼요. 조정해주면 조정 결과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해야 된다. 조정해놓을 때. 좀, 언뜻 보면 자율성 인정하니까 할 것 같지만, 만약 그걸 인정해주면 무한 반복 계속 되는 거예요. 이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협의원 법원에서 조정해주면, 그거 계속, 모르겠네. 그거 자율성이 있으니까, 약간 개인적인 영역이니까. 어쨌든, 자, 조정 결과 반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정은 바로 결정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조정할 때도 심의해야 돼요. 심의해서 조정해줘야 돼요. 그냥 이 조정한 것은 반영하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반영하면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조정할 때도 심의를 해야 돼. 거기까지 뭐, 시험에서 다루다 답이 아닐 거고요. 이제 이것만 있다는 것만 잘 알고, 스토리 얘기할 때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거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한 것들은 뭐, 이거는 세 가지는 꼭 반드시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되고. 자, 다음에, 조정제도가 있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계획을 세우는데 조정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또는 국가의 어떤 협조라든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럴 때는 시도지사가 요청해서 국장하고 같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공동 수립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시도지사만 얘기고. 그럼 여기다가 시장, 군수 그리고 누구하고 도지사 공동 수립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국장이 필요하다고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개입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가 요청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필요에 따라 이런 말들은 이제 시험에서 거의 처리 안 해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이제 아시고. 또, 이제 이때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아니고 아예 국장이나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것이에요. 국장이나 도지사. 단독 수립할 때 하세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 수립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줬어요. 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광역도시계획을 3년이 지났는데 수립을 해서 승인 신청을 안 해요. 3년 될 때까지 승인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본래 그 지정한 중대한 국가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산되면 안 돼요. 그때는 누가 수립?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수립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하면. 국가계획관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어요. 자, 국가계획. 통일과 관련해서 통일도시 건설을 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단지가 조성되고 어디에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국장이 계획을 세우는 게 마땅하겠죠. 그죠?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광역계획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국장.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가계획 하는 말 나오면 누구예요? 국장. 좀 전에 국가계획은 모든 여기 있는 계획보다 우선한 계획이었죠? 국가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이거든요. 국가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거니까 국장이 해야 되겠죠. 국장. 그리고 이제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더니 시장군수가 계획을 위반해서 승인 신청을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그러면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본래 이제 여기 서울, 인천, 경기를 결합하는 광역계획, 도시계획을 우리 수립 안 할 테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맡길 수는 없어요. 그럼 지방자치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니까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지자체장도 있지 않을 것이고. 근데 시장 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계획 수립 곤란할 때는 그냥 도지사에게 당신이 수립하세요 할 수도 있어요. 시장 군수 요청에 따라. 이건 어차피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이거 도지사도 지방자치 일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시장 군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자,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것. 지금 여기다 까먹어도 돼요. 그럼 저번 주나 했다가 뭐 까먹은 거 많죠, 여러분들. 그럼 다음은 이제 이해하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거 외우라는 게죠. 그러니까 지정. 그 수립 누가 해요? 그
지자체장이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런데 필요할 때는 부담이 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시도지사, 국장, 시장군수, 도지사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단독 국장이나 도지사 단독할 수도 있죠. 국장은 언제? 삼광 국가계획 관련될 때. 삼광 도지사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인은 뭐 여기서 지정한 사람에게 승인 받는 것은 몇 번 하다 보면 승인 알 것이고. 근데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면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승인 받아야 되죠? 근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국장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같이 했어요. 본래 도지사가 승인을 해야 될 부분이었어요.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했어요. 본래 자기 권한 범위 내에요. 도지사에게 국장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얘도 그 말을 써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건 법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물어보진 않아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는가는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건 너무 어려운 거니까. 이 법의 공백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법이. 아니 모르고 어쨌든 도지사의 본래 자기 관할 부분이었을 때는 국장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해당 파트 나왔을 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언제나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정도 표현 같은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거예요. 교재를 확인하겠습니다. 54페이지 맨 밑에 누가 수립하는가? 1번, 2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 있는 경우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런데 3년 지날 때까지 시장 군수가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관할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고 3년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진행한 날까지 3년 되는 날까지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장이 수립하는데 무슨 계획과 관련될 때도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국가계획. 다음 페이지 2번, 3번. 이거는 이제 공공동 수립이에요. 공공동 수립이란 말은 없지만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도록 얘기한 겁니다. 자, 공공동은 누구예요? 국장과 시도지사. 또 하나 공공동 있죠. 도지사와 시장 군수. 요청이라든가 필요에 따라 하는 말들은 뭐 이렇게 기억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다. 근데 이제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나 요청에 따라 이런 말들은 시험에서 나오긴 나와요. 지문에 이제. 근데 이렇게 누가 주체인가 이것만 잘 기억하시라 이거죠. 그래서 2번, 3번 받고 광역도시계획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안 보이겠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본래 이제 여러 가지 수립 기준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이러한 도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계획을 자꾸 수정하면 안 돼요. 먼 안목을 봐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한다 하는 기준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지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한다 하는 말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 수립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수립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3번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국장. 그런데 3번에 보면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그 뒤에 있는 건 안 보겠습니다. 그만. 틀린 말로 안 나와 얘네들은 그냥 그 정도까지만 보고 뭐 특정 부문 위주로 할 때는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이런 말인데 그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 헷갈려요. 그 말들이 연상장 서로 모순될 말이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그 정도 보고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해요? 국장.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도시군 관리계획도 수립할 때 수립 기준이 있는데 다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국장이 정한다 자꾸 그냥 하지 말고 자,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얘네 토지와 관련된 무슨 결정을 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무한정으로 그냥 자유방만하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그래도 하나의 통일된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그 통일 기준을 누가 정해줘야 돼요? 지자체가 정해야 돼요? 국가에 정해줘야 돼요? 국가에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기준을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율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일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든 기준 하면 누가 정한다? 국장.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국장보다 좀 엄격한 거. 또는 대령으로 정한다. 이거보다 더 엄격한 거. 이런 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국가가 주체라는 거 그거 아시면 돼요. 거의 얘가 나올 건데, 근데 이제 요거 대령, 부령, 예를 들어 계획은 이 국장이 정해져요. 계획 수립 기준은. 환지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거든요.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거는 만약에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렸다는 거. 그건 맞이래, 그것만. 매울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언젠가는 이거 나올지도 몰라요. 이걸 가지고 뭐 국장이 정한다. 그거는 이제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런 거 대비하면 안 돼요. 그거 나오지 안 나올 가능성이 없고. 그러니까 국가 측에서 기준을 정한다는 말이 나오면 맞다. 근데 지자체가 알아서 정한다. 그건 틀려요. 그럼 대한민국의 기준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기준은 하나 해야 되거든, 기준은.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재량권, 자율권을 갖지만, 그래서 누가 정해요? 국장. 또는 뭐 부령 이런 말까지 대령이 정한다는 말은 안 나올 거예요, 현재. 근데 그것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국가를 또 가정하면 돼. 그 국가의 뭡니까? 최고 우두머리 대통령이니까 행정부에 대령이 정하는 바에 이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 말이 문맥 구조 알 필요 없고 그냥 국장이 정한다는 말 나오면 그냥 맞다고 생각하시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두 가지. 뭐 부령, 대령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국장 받고.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 수립 절차 56페이지 4번. 기초사. 이거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겠네요. 지문 쭉 읽어보면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변경할 때도 거쳐야 한다고 했죠? 거치는 절차. 지금 우리가 공부한 절차는 변경 시에도 거쳐야 한다. 인구, 경제 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났다는 것만 체크하시고. 기초사 그냥 생략하고 막 하면 돼요? 안 되겠죠? 하야 한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자장가를 들으니까 더 졸리세요? 오늘따라 더 많이 졸려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밤에 잠 안 올 때 틀어놓고 이제 주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외가로 3번 조사 측량에서 동그라미 2번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좀 전에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에 관한 사항 같은 걸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걸 변경할 때 또 하고 막 할 필요 없이 미리 그 기초조사를 한 자료를 어디다가 잘 저장해 놓으면 그걸 다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사항만 좀 더 추가해서 하면 되죠. 여러분도 지금 그래서 자꾸 정리하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써먹고 하는 거지. 오늘 공부한 거 다 내평에다가 또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기초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광역계획 수립할 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관리계획 수립할 때 다 기초조사가 있거든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이제 틀리게 안 나올 거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이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시간이 또 많이 흘러가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년마다 그걸 확인하라고 했어요? 5년마다 확인하고 있어요. 5타고는 약간 다른 건데, 자, 5년마다 확인. 이건 기초조사 정보체계이고 이제 5년마다 타당성은 좀 나아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그 내용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기초조사에 관련된 정보체계. 그러니까 남양주시에 지금 노는 땅이 50%라고 쳐요. 50%. 노는 땅이 50%다. 기초조사 정보체계 입력시켜놨어요. 어디에 노는 땅이 있는가. 5년 지나면 노는 땅이 50%가 아닐 거 아니에요. 바뀔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거기다 반영해서 입력시켜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계획 세울 때 빨리 그걸 가지고 활용하면 되니까. 네, 5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5년. 공청회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공청회 이 용어만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때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 반영하려고 이거 하는 거죠?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하는 조건이 있어요. 타당하다고 인정했어요. 근데 반영 안 하면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을 해야 됩니다. 공고 한번 공고. 이처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세 번째 줄에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며칠 전에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또는 우리 국민들이 의견을 형성하고 의사를 정립하는 기간을 14일을 줘요. 보통 14일. 14일이면 뭐 충분히 줬다고 생각해서 14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4일 전에 본 사람은 그 14일 동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공청회 장소에 가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 계획 등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때는 며칠 이상 공고, 공람, 열람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14일 이상, 14일. 근데 우리들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이제 30일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정비법에 이제 두 군데 공부를 할 겁니다, 나중에. 그런 말, 특별함 없으면 며칠? 공고, 14일. 자, 개최 단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을 수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이 이제 경기도가 광역계획권이 될 수 있잖아요. 경기도 하나가. 그죠? 그런데 경기도청에서 한날 1시에 딱 하면은 너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이제 남부지역, 북부지역,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게 권역별로 해서 공청회 개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거기에 구분해서 할 수 있다 하는 말인데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앞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 말하면 다 맞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공청회도 넓은 의미의 분할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구분해서 하는 거. 그래서 부담이 되고 과중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눠서 해야 되죠. 나눠서. 분할할 수 있다. 앞으로. 근데 분할할 수 있다는 말 하면 맞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아까 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로 개설 사업. 이거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너무 넓다고 그러면 뭐 1구간, 2구간, 3구간 할 수 있잖아요. 분할하는 말 나오면 다 맞다. 맞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그런 의미에서 구분할 수 있다는 말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 시도의사 맨 밑에 있어요. 57페이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의회, 시군의회 또는 이제 시도의사, 도지사의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군수 의견을 드려야 된다. 관계 의견 된다 이런 정도만 읽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국장이 수립권자인 경우에 지문에 언젠가 뭐 나오겠지만 얘는 답이 아닐 거예요. 너무 오르니까 또 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공부 안 할 겁니다. 국장은 직접 의회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이제 시도의사에게 시도의회 의견을 들어서 나한테 보내달라고 이제 해요. 이제 그럼 시도의사가 시도의회 의견을 들어서 국장에게 보내주는데 이제 그러한 절차가 이제 언젠가 나올 수 있겠지만 무시하고 이제 줄긋지 말고 보지도 마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도의회나 시군의회는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의견을 제시 안 하면 이제 의견이 없는 걸로 보고 그냥 무시합니다. 한번 숫자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총정리하면서 이제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실 겁니다.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58페이지 4번. 시도의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국장.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사실은 11조 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 사실 법조문이 좀 빠져 있습니다. 11조 3항이 아까 말한 이거예요. 이제 3광은 아니고 요청에 따라 또는 이렇게 같이 했을 때 이거 말하는 건데 여기에 빠졌는가 들어갔는가 몰라도 돼요. 그냥 도지사가 어쨌든 이렇게 본래 그러니까 여기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수립한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럴 때는 국장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협의 심의. 국장이나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할 때는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은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국장은 승인하거나 자기가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무슨 도시계획원에? 중앙도시계획원에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양과로 1번에 줄 긋지 말고요. 읽어만 보겠습니다. 국장이 승인하거나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승인했을 때는 관계 중장과 시도의사에게 서류를 송부하고 시도의사가 이걸 공고하고 우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약간 송부하는 절차는 시험에 지문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제가 저랑 같이 뭐 읽을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는 정도로 하시고 줄 가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자꾸 붙이면은 양이 늘어나서 어려워져요. 헷갈리죠,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 양과로 3번에 아까 지방의 의견 제시 기간도 30일이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열람시키는 것은 우리들한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열람시키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결정됐다고 열람시키는 거예요. 결정됐다고 맨바지막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공고하고 열람을 시키는데 열람 기간은 얼마 이상으로 한다? 30일 이상으로 해서 이제 열람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냥 쉽게 열람 안 되고 물론 알 수는 있어요. 행정정보 공개 청구 같은 거 하면 돼요. 그런 다른 절차에 따라. 근데 그냥 비치해놓고 열람시키는 기간은 이제 30일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조정신청,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의사는 협의가 안 되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하는 거고. 2번, 단독으로 했을 때는 약간 여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협의해봐라. 냉정하게 또 생각해서 차분하게 화 좀 가라앉힌 다음에 협의해봐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안 되면 당연히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고요. 조정 결과는 반영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반영 안 하면 계속 반영할 수 있다 그러면 반영 안 해요. 어차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 결과에 대해서 만족 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정 결과는 반영해야 된다. 그고요. 60페이지 광역도시계획협의회. 협의회는 이제 협의하는 말 나오면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는데 중요한 게 있다 이러면 협의회가 있다 그러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협의할 일 있으면 협의회. 협의회도 좀 넓은 의미의 협의이기 때문에 자, 국장이나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 그에 관한 협의나 조정, 자문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네, 했는데 대표적으로 읽고 뒤에 가서는 이제 줄 같은 거 긋지 말고 그냥 말하겠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맞다 하시면 돼요. 시험 볼 때 이거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협의회를 구성해서 시험을 보면 참 좋은데 그건 안 됩니다. 이제 시험 볼 때는 안 돼요. 시험 볼 때는 협의회 다 된다 그랬는데 안 되겠네. 시험 볼 때는 안 돼요. 그 밑에 절차 있는데 절차는 한번 볼까요? 공부한 거니까 복습 삼아. 자, 파란색 있죠? 기초조사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읽지 않는 것들은 보지 마세요. 여기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공청회 주민과 전문가 얼마 전까지 공고하라고 했어요. 14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들은 한 번씩 읽어도 돼요. 그 기험이 나오든 안 나오든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논리력을 향상시키는 거니까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숫자 같은 것들 어려운 거 다 외우려고 할 거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건 그냥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의견 정치, 시도회, 관계시장 군수 의견 들어가고 있죠? 의견 제시는 이제 30일까지 하라고 있고, 맨 밑에도 공고 열람 며칠 이상 하라고 있어요. 30일 하는 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수립을 국장,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데,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데,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거 정리해야 되고, 협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고, 승인, 국장 승인을 받아야 되고, 송부, 국장이 중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중장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면 이제 시도지사가 공고 열람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요건 이제 그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시장군수까지 하면 더 복잡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단순화시킨 건 좋은데, 뭐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책에 대해서. 수립해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있으면 사실은 요거가
오류, 모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에 대한 절차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쭉 쓰다가 그냥 이게 여기다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시장군수 들어가니까 그걸 복잡하니까 생략해서 시장군수 없는 걸 가정해서 절차를 쓰다가 여기 입안에서 수립해서는 깜빡했어요, 이 사람이. 시장군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국장, 도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데 공동 수립하는데 필요할 때는 국장과 같이 할 수도 있고. 국가계획 관리면 국장이 하거나 3년 동안 하면 국장이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 밑에 시장군수가 꼬투리에 붙어 있는 게 사실은 약간 모순적이에요. 여러분들 뭐 그 트집잡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뭐 줄긋건 할 거 없어요. 그냥 전체적인 복수 확인한 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 옆에 있는 대표 예제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안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앙행정기관회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요청할 수 있다고 했죠? 요청할 수 있다. 맞네요. 두리상의 특광시군의 공간 구조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고, 그래서 두리상을 결합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고요. 혹시 그냥 읽지 말고 구 있는 거 한번 봐야 돼요. 답이 안 보이면. 빨리 읽고 넘어가는데 다른 데 답이 보이면 그걸 찾고, 안 보이면 혹시 구 들어가 있는가? 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국가계획과 관련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맞고, 광역계획권이 두리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으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된다. 틀렸죠? 누가 지정해요? 국장. 두리상이 시도니까 국장. 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글자만 외워가지고 단어만 외워가지고 탁탁탁탁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의미를 자꾸 파악해야 되니까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야 되고 자꾸 반복해서 이해를 통해서 읽어야 돼,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안 그러고 그냥 글자만 딱 외워가지고 시험장 가면 다 찾는데 안 그래요, 이제. 근데 문장력이라든가 이해력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글자만 외워가지고 시험장에서 대우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이렇게 자꾸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까지 알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깠다 가면 4번 착각할 수 있죠. 이제.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고, 자, 도시군 기본계획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누가 수립하는가? 수립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수립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리고 수립하는데 먼저 당연히 또 뭘 해야 돼요? 처음에 기초조사 해야 돼요. 그리고 의견 청취. 의견은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무슨 회? 공청회 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입안을 해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걸로. 입안, 잠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지자체 내에서는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이것도 대한민국 일부이기 때문에 정부와 또 협의를 해야 돼요, 정부와. 그래서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 확정되면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도 30일, 그런데 여기도 역시 이제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아래 절차는 잘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일정 경우에 국장이 수립했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장이 수립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지방자치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뭐 지방자치 모든 사항,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모든 사항이 여기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국장이 수립하면 그건 지방자치를 완전히 본질을 훼손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특별시장은 국장에게 승인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기초조사, 의견 정치, 입안에서 그에 대해서 관계행정기관장 협의하고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공고 열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가끔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니까 안 돼요. 이건 지방자치. 이건 국가계획 관련되거나 여러 자치단체가 관련되니까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고유한 업무, 그 자치단체.
근데 시장군수는 기초의사,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공청회,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위반을 하면 자기가 결정을 못하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받겠어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장군수. 그럼 도지사가 협의 심의해서 이제 송부를 해줘요. 그럼 시장군수가 공고 열람시키는 그렇게. 송부하는 짓은 따로 안 쓰겠습니다. 그 말한 것처럼 이거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해서 이건 지방자치 본질은 훼손한 거 아니죠. 왜냐하면 시군은 본래는 여기에 시도의 하급기관인데 토지가 넓다 보니까 권한을 좀 맡긴 거예요. 잠시 맡겠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행사하는가 승인이라든가 통제하는 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냥 읽고 넘어가도 뭐 구조상으로 눈으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각적으로도 기억할 수 있는데 나중에 깜빡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자꾸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물론 7, 8, 90에는 이런 거 설명 않고 그냥 딱딱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넘어갈 거예요. 이제 협의 심의에서 결정하는데, 자, 이게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 절차예요. 자, 시장군수는 여기서 볼 게 따로 하나밖에 없는데 앞에 다 공부한 것들이고 도지사에게 승인받는다. 특별시장은 승인 절차 없다. 시장군수 도지사 승인 이거 하나 받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광역계획권 말고요, 광역계획권 아니고, 근데 남양주시 구리시를 결합하는 광역계획권은 도지사가 지정을 해주는데, 근데 남양주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리시하고 연계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은 굉장히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주민들의 복지를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전부나 일부를 결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어요. 전부를 결합하는 경우는 오히려 좀 잘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일부라도 이렇게 결합해서 공동 개발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접한, 자, 특별시, 광역시, 별별 시군에 먼저 인접한 관할구역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남양주시장이 구리시의 토지의 일부에서 지멋대로 기초회사에서 토지 개발 계획을 혼자 수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 해서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돼요. 협의. 그러니까 인접하나 걸친다, 둘 이상이다 그럴 때는 협의. 아까 여기는 일방적으로 위에서 상급자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지정을 해준 거고, 이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 인접하면 앞으로 협의하는 말 나오면 돼요. 두 번째, 여기 시군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기본계획을 수립 안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수도권이 아니면서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면 안 돼요.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가 10만 이하다. 그럴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과천시는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데요. 과천은 행정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특별하게 설계돼서 인구가 10만이 안 돼요. 근데 과천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왜? 수도권에 있거든요. 또 광역시하고 수도권, 뭐 서울에 붙어 있는 건 수도권이니까 당연히 수도권에 있고 하기 때문에 과천시는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구 옆에 있는 경산시 뉴스 들어보니까 한 번씩 들어왔을 거예요. 대구 경산뿐 아니어도 경산시가 인구가 10만 이하다. 그래도 기본계획 수립해야 돼요. 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자, 인구가 얼마 이하일 때? 10만 이하일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기본계획 내릴 거 다 냈으니까 요거까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시군 중에. 대한민국 시군 중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아까 제가 경기도에도 일부 시군, 제가 어디까지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한 2개 정도가 광역계획권에 빠져 있어요. 거기는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 안 돼 있는 곳이만, 다른 것들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방에도 역시 광역도시계획이 있는 시군이 있고 없는 시군이 있어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이 광역도시계획에서 우리 법에서 포함해야 될 강제사항이 있어요. 기본계획에서도 포함해야 될 강제사항이 있어요.
뭐 기능 연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걸 포함시키라는 것들인데 이 광역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야 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모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그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다뤘으니까. 그래서 근데 시군이 아닌 뭐 광역시, 특별시는 여기서 다 다뤘어도 여기서 특별히 또 다시 다뤄야 돼요. 중요하니까. 시군의 경우에. 그래서 자, 인구 얼마야? 10만이야. 내 수도권이라든가 광역시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기본계획, 광역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광역계획에서 기본계획이 일부가 아니고 기본계획의 모든 사항을 이미 다 다뤘다. 그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본계획입니다. 자, 기본계획 체크할게요. 63페이지. 특별시부터 군까지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외에 네모안에 보시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63페이지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서 인구 얼마 10만 이하인 시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하나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광역도시계획에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야 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군만 그렇습니다. 양관화 3번 인접한 지역 수립하는 거. 인접한 두 번째 줄에 인접한 특광 별별 시군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63페이지 양관화 3번에 두 번째 줄. 전부 일부 포함할 수 있죠? 그냥 이렇게만 나올 수 있어요. 포함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서.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맨 밑에 줄 미리 협의해야 된다. 뭐 이 말까지 나올 수 있고 인접한 구역 포함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기본계획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맨 위에 기본계획 수립 기준 시도지사가 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국장이 정합니다. 동그라미 2번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이런 말도 역시 나올 수 있고 4번에 관리계획에도 똑같은 말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데 4번 보시면 어려운 거 아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도시나 농촌, 산촌 지역의 인구 밀도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별로 도시 지역은 좀 더 자세하고 복잡하게 산촌 지역은 좀 더 단순하고 계략적으로 그 상대한 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기반시설의 배치 계획이나 토지 이용은 서로 연계대로 간다. 뭐 이런 말 너무 당연한 말이고 도로가 딱딱 끊겨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연계되도록 하는 건 맞고. 자, 상세 정도는 도시적과 농촌지역에 다를 수가 있다. 관리계획 수립할 때도 비슷한 말이 나올 수 있고. 자, 기본계획 수립 절차. 기초조사 공청회입니다. 맨 밑에 줄에, 맨 밑에 줄 아니고 65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여기에 기초조사 할 때요. 여기다가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이게 포함돼야 돼요. 여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여기는 꼭 있어야 돼요. 토지적성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시켜야 된다. 포함해야 돼요. 뭐 할 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지역에 남양주시에 이런 커다란 그런 설계, 뭐 도심지역이라든가 부도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주거단지라든가 상업 공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커다란 그런 밑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는데 이런 거 할 때 토지 적성 평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죠? 주거단지라든가 부도심을 설치하는데 거기가 막 전부 가보니까 뭐 뻘밭이다 이러면 안 될 것이고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여기 공업단지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진이 1년에 뭐 5번씩 난다라든가 안 될 것이고 재해 취약성 분석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토지적성 재해 취약성 분석 이것만큼은 이제 생략하는 얘만 다른 거 생략할 수 없어요. 토지적 기본계획을 여기 입안하는 날인데 입안하기 전에 이거 입안하기 전 5년 이내에 아까 기초사 정보체계도 5년마다 검토하라고 했죠?
그 5년 지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5년이 지나기 전에는 별로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5년 이내에 토지적성, 재해취약성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적성,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리계획 똑같은 말이 나와요. 관리계획도 수립할 때 여기 도로 조사, 여기 도로 개설하는데 토지적성, 재해취약성 분석 해야 되겠죠? 이런 거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관리계획 위반하기 5년 이내에 실시한 바가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 똑같은 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5년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 취지고 이제 5년 있으면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도 전체적으로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아까 이거 도심, 부도심이라든가 토지적성, 재해취약성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야 돼요. 관리계획도 이것도 전체적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돼요. 남양주시에는 이런 관리계획이라는 사항이 수백 개가 있거든요. 지금 결정된 게 많은데 뭐 수천 개, 뭐 수만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5년 지나면 이게 필요 없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좀 바꿀 것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요. 전에 10년마다 강산이 변했는데 지금은 5년이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시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5년이 자꾸 나옵니다. 맨 밑에 이제 토지적성, 재해취약성 받고 생략하는 것은 몇 년? 5년 하는 것도 체크해서 기억해야 되고 66페이지 목차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겠죠? 얘네들은 얼마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돼요? 아까 앞에 나왔는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과로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은 기본계획을 수립 평가할 때는 협의 심의를 해야 되고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국장에게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다음 페이지 67페이지에 도지사 승인하는 말인데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제 승인 받는다 여기까지 마시면 되겠고 도지사가 협의 심의해서 승인해 준다 하는 말이 시험에 지문에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도지사가 승인한다 이런 말 나오면 맞다. 특별시장은 국장에게 승인 받는다 나오면 틀렸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10분 쉬었다가 69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